이번 시간은 이제 관찰력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건데, 그 관찰력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자료 조사, 이제 리서치인데, 보통 이제 그 자료 조사 자체가 이제 여행을 디테일을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지나치지가 않죠. 이제 뭐 굳이 꼭 여행을 이제 뭐 어떤 인사이트로 채운다는 거, 인사이트 얻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이제 자료, 뭐 교통편, 대중교통편 뭐 이나 뭐 공항에서 숙소 가는 거, 뭐 숙소에서 뭐 가까운 뭐 음식점이라던가 뭐 맛집, 뭐 갈만한 곳, 뭐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행을 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조사하는 건 좀 많이 달라지죠. 이제 뭐 이제 전 주변에 이제 크로스핏 하는 분들 꽤 많으니까 하는 분들은 뭐 여행 가면 다들 이제 드랍인 하시고 이제 여행 가서도 이제 크로스핏 박스 찾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막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쪽 많이 가는 분들도 있고, 이제 예술 작품, 예술 전시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 가서도 이제 박물관 이런 데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나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관심도에 따라서 이제 여행을 어떻게 할지 그거 다 짜게 되고 이제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여행의 좀 리서치, 자료 조사는 조금 약간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게 바로 예시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가 이제 제가 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브런치에서도 다 다뤘던 이제 마루이 백화점인데, 여기가 어느 지점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가. 근데 이제 마루이 케이스를 보면 안 되는데, 제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료 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이제 기업 IR 자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구글에서 정리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보통 그 재무 자료 같은 거죠. 이제 IR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 이거는 지금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마루이 그룹의 2024년 5월 14일, 이게 3월 이제 그 관련 IR 자료인데, 근데 보통 이제 기업 IR 자료를 제가 말하는 이유가 이제 기업 IR 자료에는 브랜딩에 관한 이제 모든 요소가 들어 있는데, 아니 IR 자료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IR 자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재무제표, 이제 재무제표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주석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 무슨 브랜딩이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여기서 보통 그 이런 보통 재무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기업하고 그 회계 시간에 이렇게 배우거든요. 기업하고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이제 숫자다. 이 숫자가 이제 기업이 이제 투자자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말하는 이제 언어다, 이런 식의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그 재무 자료를 보면요, 보통 이제 그냥 재무제표 자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IR 자료 안에 뭐 주석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기업이 지금 뭐 하는지 막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냥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볼게요. 그 엔비디아를 찾아보면요, 그 엔비디아 재무제표 보면은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여기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표만 딸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프랑스 언론 보도용 나오고 이게 오디오 웹캐스터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 하고 이제 분기 트렌드 이런 거 분기 보고서 보는데 여기 보면은 쿼터리 프레젠테이션이라서 분기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뭐가 나오냐 전체 화면이 안 되나?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해야겠네. 보면은 이제 여기 분기 자료들 이렇게 다 보면요 이게 딱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뭐 데이터 센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 이제 나와 있는데 마진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데이터 센터 여기 칩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아마 데이터 센터 여기에 쓰는 게 블랙엘 여기 막 블랙엘이 이제 칩이잖아요. 블랙엘 제품 나오고 있고 여기 게이밍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칩은 다 알잖아요. 지포스 있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갖고 이거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아마 그래픽 작업할 때 그 뭐냐 영화나 이런 그 드라마 이런 거 만들 때 컨텐츠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세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만 봐도 데이터 센터 게이밍 이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오토모티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야가 나오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프레스 릴리즈 이것도 재무자료인데 이건 좀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칩이니까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데 이거 어뉴얼 리포트를 이런 거 봐도 어뉴얼 레포트를 볼게요. 어뉴얼 레포트를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제품이 나오잖아요. 제품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좀 연례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상세하게 기업이 뭐 하는지가 나와요. 기업의 상세 우리 기업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엔비디아의 비전 엔비디아가 뭘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 꿈꾸고 있구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업 IR 자료가 이런 재무 자료뿐만 아니라 기업이 뭐 하는지 기업 속에 기업이 어떤 곳이고 우리 회사가 이러한 회사입니다라고 막 상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IR 자료를 볼 때 주로 이제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다시 또 와서 보면은 이제 그 기업 IR 자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루이 기업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마루이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여기서 마루이가 어떤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오코스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여기가 마루이에서 새로운 이제 기업 이런 것들 인큐베이팅 하는 이제 그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코스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인데 여기가 뭘 하냐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transferring to exceeding busines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로 더 발달시킬 것인가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얘네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새롭게 좀 키우려고 하는 이제 산업 중에 이제 K 코스메틱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죠. 그리고 K-팝 있단 말이에요. 뭐
residual value 뭐 selling loan, 뭐 renovation and rental apartment 뭐 있고 뭐 신발 산업 뭐 지속 가능한 신발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막 상세하게 엄청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 봐. 아, 얘네가 이런 거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또 다른 이제 IR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거는 또 이제 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클래스에서는 다 이제 언급하지 못했던 이제 마루이의 그 아까 나왔던 그 IR 문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루이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고 어떻게 뭐 사업을 키워 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세세하게 알아도 되지만은 이런 걸 알면 얘네가 대충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은 얘네가 지금 신규 산업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리테일도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핀테크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보이고 얘네가 실질적으로 매출에서 핀테크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루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 백화점이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아니에요, 얘네. 말이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핀테크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마케팅 데이터도 판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판매 데이터 다 모으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리테일 백화점 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형 매장을 많이 늘리는 이유가 이 일단은 카드 수입이 많으니까 핀테크 수입이 많으니까 그 다른 이제 백화점 있죠. 다른 백화점하게 다르게 물건 파는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 비즈니스로 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리테일에 엄청 목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수익이 이미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니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거에 더 집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얘네들은 공간, 경험, 고객들한테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나오면은 이제 그 마루이에 가면요 다른 백화점하고 유독 다르게 보이는 게 이런 카드 이게 엄청 많이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그 제가 업로드한 그 시부야 모디에서도 이포스 카드 센터가 나오는데 그 이포스 카드가 이 마루이 그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춤형 카드 애니메이션하고 콜라보해서 이제 맞춤형 카드도 제공하고 여기서 보면 또 뭐 있냐 여기 뭐 에반게리온 있고 음 제가 모르는 애니메이션이 좀 많아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고질라도 있는 거고 뭐 리라쿠마 있고 뭐 무민도 있어요 무민. 그리고 여기가 시부야 못이고 또 얘네들이 또 뭐 하냐면은 보면은 여기 얘네들이 그 카드에 집중하니까 이런 카드 관련된 거 나오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인데이스 갤러리라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실직 일러스트 현직에서 일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작품을 파는 곳인데 그런 그런 이제 갤러리들을 입점시킬 수 있는 이제 원동력도 이제 얘네들이 마루이 그룹 자체가 이제 카드 이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전략을 많이 짜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디자인이 담긴 카드도 만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뭐 개인용 맞춤형 카드도 있고 보면은 이제 팩카드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카드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이제 중요한 카드로 이렇게 해서 더더 개인화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개인화에 집중을 하니까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제 마루이 그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카드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얘네들이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나 개인 산업, 애니메이션 이런 서브컬처에도 관심이 많네.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좀 크게 보면은 마루이는 이제 카드 산업이 주로 카드
쪽에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화점과는 다르게 좀 고객 경험이나 고객 데이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본 다음에 우리가 마루이를 가면은 마루이를 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보면은 이게 마루이가 이제 고객 경험에 중심을 둔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과 이제 케이팝을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그 여기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나왔지만은 여기가 시부야 모디 5층에 하고 6층에 있는 이제 HMV 북스고 HMV 북스가 로손 산하의 이제 로손 계열사인 로손 엔터테인먼트의 산하에 있는 이제 회사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HMV도 입점을 시켰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마루이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면 이걸 보면 세븐틴이네. 세븐틴. 뭐 케이팝 뭐잘 일본에서 뭐 잘 나가나 보네. 뭐 매장이 크니까 이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케이팝에 관심이 많다면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겠죠. 어, 저는 그건 몰라요. 일본 내에서 케이팝 산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는데 아마 이거는 저보다는 아마 JYP 뭐 예를 들면 트와이스나 뭐 세븐틴 팬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아니면 이쪽 엔터 산업 쪽에 더 관심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게 규모가 일본 내에서 규모가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루이가 애초부터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집계가고 마케팅을 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시부야 모디에 간 곳도 순전히 시부야가 이제 서브컬처 중심지니까 마루이가 어떤 방식으로 집객 마케팅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YG 베이비 몬스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븐틴 있고 베이비 몬스터도 있고 여기 매장에 보면은 뭐 트와이스 있고 다 있어요. 뭐 니즈 뭐 얼마나 케이팝 그룹들 다 있는데 여기서 또 보면요. 이게 보면은 세븐틴뿐만 아니라 여기 또 화장품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사전 조사를 안 했다면은 케이팝하고 뭐 한국 화장품 뭐 인기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뭐 지식이 내가 이런 만약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또 일을 하시거나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쪽 이제 내용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이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니까 예, 마루이 그룹 전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좀 키우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HMV를 이제 그 입점을 시켰나 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봤을 때 얘네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공간을 만들고 이제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굉장히 이런 이제 한국 화장품하고 문화에 관심이 많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접근을 해서 이제 뭐 매출을 뭔가 만들려는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였죠 이게 그 시부야 보기. 그러니까 사전 조사나 이것도 아까 봤죠.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하니까 사전 조사에서 내가 이걸 미리 한다면은 시부야 모델 들어봐도 여긴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나 였지만은 근데 이걸 사전에 보고 간다면은 가면은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나인데이즈 갤러리거든요. 그 실제 이제 업에서 일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작품을 파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도 마루이가 이런 거 굉장히 미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공간에 대한 맥락 이 공간이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기획이 나왔는지 이런 디자인이 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전 조사 때문에 여행에서의 이제 인사이트나 여행이 되게 더 디테일해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에포스 카드 센터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만 봐도 이제 굉장히 마루이가 이제 카드를 이제 서브컬처뿐만 아니라 굉장히 개인 경험을 굉장히 집중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주술회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원피스는 있더라고요. 여기 원피스는 없는데 그 여기 카드 막 샘플 있는데 거기 원피스 있더라고요. 그 얘네가 임대료 관련된 서비스도 하니까 얘네가 임대료 관련된 서비스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또 하는구나 뭐 이렇게 뭐 알 수 있죠. 뭐 이런 거 꼭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이 그룹의 이제 이런 재무 흐름을 보면 이제 매출 대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나 이런 재무자를 보면은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 기업의 수익에 반영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좀 재무에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좀 더 이제 마루이 그룹을 보는 재미가 조금 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 볼 거는 요 자료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어요. 네, 상장 기업들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그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이걸 찾아서 보면 되는데 여기 잘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16년 얘네가 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실제로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공간을 받아들이는 니즈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쇼핑이다 온라인으로 되니까 이제 오프라인 공간한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일본 사람들. 야, 우리가 너네 공간에 왜 가야 되는데? 물건 다 아마존 라쿠텐 뭐 다 살 수 있거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공간이 각 상업시설들 뭐 시부야 파르코 뭐 긴자 식스 뭐 아루이 뭐 모디 막 이런 데 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들이 경험이나 체험형 매장을 만드는 이유도 왜 사람들한테 왜 당신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고 크런치롤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왜 보지 않고 우리 매장에 와야 되는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부터 마루이는 이미 2016년부터 이제 전체적인 이 구조를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2019년에 니케이 트렌드에서 재밌는 레포트를 굉장히 특집기 레포트를 내는데 마루이는 왜 다른 백화점들을 압도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왜 마루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백화점 그룹을 변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2016년에 보면요 여기서 리테일하고 핀테크 쪽에 있다가 2019년을 좀 기점해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역전되죠. 리테일보다 핀테크가 수익이 나고 2022년만 봐도 대부분의 수익이 대략 얼마냐? 2022년만 봐도 대략 전체 수입에서 핀테크가 3분의 2가 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백화점인데 리테일 매출 비중이 핀테크 비중, 메테일의 비중보다 핀테크 비중이 높다. 이게 무슨 백화점이에요. 이거 그냥 핀테크 회사지. 카드 회사라고 봐도 없는 거야. 카드 회사가 우리가 그냥 물건도 팝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은 그 공간 임대업에 카드업이라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갔을 때 나중에 물론 이게 사전 조사인데 사후 조사로도 이제 채울 수도 있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후 조사라면은 사전 조사에서 봤던 그 경험들이 현지에서의 그 경험을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걸 모르고 가면은 그 공간에서 이걸 모르는 상태로 경험을 했으니까. 물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사후 조사로 채울 수도 있지만은 사전 조사는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사전 조사하고 이제 마루이 백화점을 가면 얘네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이렇게 구현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사후 조사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 이거였어? 이래서 얘네들 이렇게 했구나 얘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뭐랄까 좀 감도가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사전 조사도 중요하고 사후 조사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그 서로
합쳐지면서 서로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내 관점과 지식의 범위와 인사이트 폭을 키운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거야. 사전조사, 사후조사 거기에 경험이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가 다시 또 순환하면서 나의 인사이트가 커진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뭐 다른 기업 있죠. 소니도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뭐냐? 아,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계속해서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이런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IR 자료를 보면은 이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고 주력으로 하는 산업이 주로 이런 거다라는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컨텐츠를 두 가지로 나눴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데에서는 마루이 백화점이 어떤 공간을 만드는가라는 걸 보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서브컬처가 마루이 백화점이 시부야 모디에서 어떻게 서브컬처를 기준으로 해서 컬처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드냐를 다룬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썸네일에 이제 주술회전을 넣고 이제 나온 거죠. 실제로 이거 봤을 때 이게 왠지 고조사토루고 오른쪽이 주술회전에 나오는 게토수구루인데 설정집을 보면요. 게토수구루가 1m 86이고요. 고조사토루가 190이에요. 근데 이거 사이즈 제 지인 중에 190cm가 넘는 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190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딱 19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1대1 비율까지 맞췄네.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IR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좀 기업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PR 자료도 제가 찾아보는데 PR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 PR 타임즈라고 있어요. PR 타임즈에 보면은 진짜 매일 자료가 계속 그 보도 자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요즘 기업들이 뭘 하는지 그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자료가 이제 기업에서 직접 만든 자료를 이제 아무래도 언론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기업 입장에서를 최우선으로 두죠. 이거는 이제 PR 타임즈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본 거. 이제 케이스티파이는 유명하잖아요.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 같은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조조의 기묘한 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이제 PR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건 언론 자료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니케이 트렌드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자료를 찾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외부 시선으로 본 이제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외부에서 기업들을 볼 때 브랜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동시에 일본은 요즘 어떤 트렌드인가라고 있는데 보통 웬만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 책들이라던가 일 도쿄에 다룬 웬만한 이제 공간회의나 어떤 브랜드 트렌드를 다룬 쪽은 대부분 다 니케이 트렌드 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케이 트렌드에 있는 책을 사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니케이 트렌드를 참고해서 이제 변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대부분 다 보면은 다 니케이 트렌드에서 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이 트렌드가 왜 그러냐면은 니케이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니케이에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트렌드를 정리를 하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다양한 마케팅 사례나 이제 뭐 건축에서부터 뭐 그 일본 경영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트에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 아젠다 이런 것들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본이 요즘에 좀 경제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거 마케팅 이런 게 어떤가 이제 보면요. 그냥 니케이 트렌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유료이기도 하는데 꼭 유료하지 않아도 그 웬만한 요즘 도쿄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선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리얼의 역습 코로나 후의 점포 광고죠. 그러니까 일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온라인이 강세였잖아요. 오프라인은 거의 뭐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는데 요즘 이제 일본에서 이제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보면은
있는지에 대해서 트렌드를 다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팔지 않는 가게 어떻게 됐냐. 보통 일본에서는 팔지 않는 가게 체험형 매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오르비스 화장품 브랜드죠. 그리고 그 아지노모토가 그 저기에서잖아요. 그 아지노모토에서 영감하다 게 미원 그 조리 그 식재료 회사인데 사실 아지노모토가 반도체 기업이기도 해요. 그 뭐 만드냐면요. 그 반도체 만들고 패키징 할 때 그 AMD나 그 AMD 라이젠 칩 만들 때 그 칩 그거를 그 뭐냐 테이프 같은 걸로 그 감싼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아지노모토가 만들어. 거의 독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더 썰을 풀면은 그 말레이시아 쪽이 그 반도체 패키징 후가공 이쪽으로 굉장히 반도체 그 클러스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트 에로우즈는 이게 저거 의류 브랜드고 여기서 나오잖아. 다이마루 다카지마야. 그리고 또 이제 5개 광고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5개 광고도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본이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가 강조했고 굉장히 오프라인이 강조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제 예전 같은 뭐 아날로그 국가라고 보기 조금은 이제는 좀 어려워.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지하철 타면은 책 보는 사람도 많았고 막 신문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도 뭐 근데 지금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서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좀 한국처럼 책 보는 사람이나 신문 보는 사람 찾기가 좀 굉장히 많이 도쿄도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코로나 이후로 이게 일본도 이제 온라인 광고나 이런 거는 시장이 많이 커지긴 했는데 그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온라인으로 데이터 모으는 비용이 어느 순간 그 오프라인을 추월해 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집객하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오프라인으로 개개인 사람들 만나고 접객하는 그 때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좀 길게 보면은 온라인보다는 데이터 수집이 더 많다. 데이터 수집하는 비용이 좀 더 싸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니케이 트렌드 이런 자료 보면은 이제 일본 이제 비즈니스 전반적인 거의 트렌드를 다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잡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잡지를 좀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일본 자체가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는 한 3배 정도 시장 규모가 다 큽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면 요즘 일본 인구가 몇 명인가? 일본이 인구가 우리가 의외로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1억 명이 넘어요, 여기가. 2022년 기준으로 1억 2,5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인구수가 3배가 많으니까 시장 규모가 3배가 크겠죠.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봐서.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기본적인 파이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리고 또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시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만큼 취미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의식주 이런 것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잡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지나 이제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 잡지사들이 온라인 이제 잡지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는 게 하나코도 아마 잡지 나올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뭐 엔드프리미엄은 뭐 다들 아는 분 다 아니까 뭐 팬 매거진도 유명하고 그리고 뭐 파파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사진은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끝난 이제 그 하나코에서 이제 다룬 렉서스 미트 히비야 사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시선으로
본 자료를 정리한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외부 시선으로 본 자료는 이제 니케이 트렌드 같은 이제 좀 약간 이런 회사를 그냥 미디어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미디어 자료, 언론 자료, 그리고 잡지. 이것도 뭐 미디어 자료긴 한데 잡지. 제가 예전에 29cm 작업할 때 저한테 29cm는 뉴 미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 미디어의 카테고리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다 모아진 다음 이렇게 모을다는 거죠. 이제 이 자료가 다 모아지고 난 다음은요. 그런 자료 조사 다음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제 기업 IR 정리하면요. 기업 IR 자료, 그리고 PR 자료, 그리고 외부 시선으로 만든 미디어 이제 자료 등을 주로 크게 보고 그 외에도 뭐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하기 있잖아요. 저장하는 걸로 이제 저장하는 거에 따로 리스트 만들어서 정리하기도 하고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그냥 그냥 그 일본 구글 번역으로 이제 일본어 번역해서 그냥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알고리즘이 만들어 주길 기대하면서 그냥 일본 관련된 이제 뭐 영상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막 신칸센 영상 그냥 보면요. 관련된 막 호텔 리뷰하는 분하고도 이어지고 호텔을 보다 보면은 음식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자료 조사 다음은 뭐냐? 보통 이제 자료 조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알아서 자연스럽게 좀 방문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자료를 보면서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들 같아요. 첫 번째는 방문 리스트가 여긴 내가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 가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이제 여기는 안 가봤으니까 이 분야 공간을 좀 가보자라는 이렇게 또 접근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자료 조사하면요 내 관심사가 또 정리가 되고요. 내가 흥미 있어하는 새롭게 관심사가 될 분야가 나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패션 브랜드 패션을 그거 전좀 굉장히 좀 간결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꾸미는 거 그런 걸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스타일을 보는 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빈티지 패션, 뭐 빈티지 샵 막 이런 데 막 찾게 되고 근데 빈티지 샵 보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4월 달에 갔을 때 이제 그 영상 올라갈 건데 그 고엔지 같거든요. 고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모키타자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고엔지 그 추천하는 공간 이번에 공간 올라갈 거예요. 어, 아니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뭐 그리고 축구. 예전에는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운동 많이 하면서 그 한번 선수들이 쓰는 그 선수용 나오는 그런 트레이닝복을 사봤거든요. 근데 땀 배출도 잘 되고 오히려 그냥 그 다른 브랜드 있잖아요. 그 뭐 HDX나 그 이런 브랜드나 뭐 잭시미스 이런 데보다는 저는 그쪽 선수들이 쓰는 게 저한테 더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 살 때는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래 입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조단 그 PSG 트레이닝복을 샀는데 그거 아직도 입는데 하나도 뭐 냄새도 나지도 않고 굉장히 계속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살 때마다 이제 한 번에 제 주의가 좀 한 번에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자 요주인데 그러니까 사커사 가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라주쿠에서 매번 지나갔는데도 막상 가면 여기가 여기였어? 이거죠. 그러니까 다케시타돌이 내려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어서 정말 쉽게 보거든요. 카모삽 사커 하라주쿠점이. 근데 축구 관련된 트레이닝복이나 유니폼 그거에 관심이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가서도 거기부터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 취향과 맞춰서 아주 그러니까 자료 조사 끝나면 방문 리스트가 얼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숙소가 정해져 숙소를 어디서 할까라는 게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저는 늘 그래요. 이제 그러면 여기 자료 리스트 보면서 그럼 숙소는 좀 이번에 좀 시부야나 신주쿠 이쪽으로 좀 가보자라는 게 나오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좀 어쩌다 보니까 뭐 긴자 이제 쪽 하고 하초보리 뭐 바쿠로코하마 이쪽을 좀 많이 갔던 편인데 하초보리 이쪽 이번에도 뭐 늘 갔던 지역으로 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이거는 제 경로를 보면 알아요. 이게 보면요 여기 다 파란 게 제가 방문한 곳들인데 이게 2023년 11월 작년 11월 일정인데 제가 한 보름 있었어요. 보름이 아니라 3주 정도 있었는데 이때 한 13일 정도? 한 14일, 15일 정도는 그 아카사카에 이제 퍼스트 캐빈이란 곳에 묵었어요. 그 여기 퍼스트 캐빈 괜찮더라고. 지하 1층에 그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그 주방이 없어가지고 다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트 가갖고 재료 사가지고 요리를 못 해요. 저는 마트에서 요리 사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가장 아쉽긴 했지만은 이제 제가 리스트를 다 모아 보니까 여기서 보면요 대부분 딱 보면은 한 지역에 딱 편중돼갖고 모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정리해 보이니까 제가 가야 될 게 시부야구하고 메구로구 그리고 신주쿠구 그리고 나카노 이쪽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가 퍼스트 캐빈 아카사카에서 딱 잡는 거죠. 여기에 딱 잡아놓으면 기동성이 딱 좋아지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다니려면은 JR 야마노테를 안 타면 안 되죠. 왜냐 JR 야마노테 타면 이러한 일정이 나오면요 JR 야마노테는 타면 오히려 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JR은 안 타고 다니고 이제 도쿄 메트로 24, 48, 72 패스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간 즉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한 보름 정도는 아카사카에 묵으면서 여기 다 구글 지도에서 다 점 찍힌 데 있죠. 여기 다 돌아다니고요. 그 나머지 이제 한 8일 정도는 이제 여기 시탄이라는 그 바쿠로 요코하마 쪽에 묵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 11월 24일 날에 이제 그때는 11월 24일에 아자부다 힐즈가 오픈이어가지고 그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까운 요 지역에 숙소를 머문 거죠. 뭐 특히지만 몬자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긴 한데 여기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딱 제가 가려는 일정이나 방문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숙소도 딱 결정이 되잖아요. 순전 이제 기동성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좀 공통점이 있죠. 아카사카 퍼스트 캐빈이나 시탄이 있는 하초보리 요 사이에 중간에 매개체가 어디예요? 고쿄잖아요. 고쿄면은 당연히 도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1300엔 버스 타고 도쿄에서 이제 나리타 공항, 이제 1300엔 버스 타고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이제 하네다인 나리타 아웃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갔을 때도 2023년 4월 달에는 하네다인 나리타 아웃이었거든요. 그리고 11월이 이제 또 헷갈리네. 11월은 이제 나리타 인 하네다 아웃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공항에 대한 게 나오고 공항에 대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제가 기록을 하게 되니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도쿄 메트로 패스에 대한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보면은 사전 조사
하다 보면은 사전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뭔가 그 내가 가려는 공간이라던가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청사진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PR 자료나 이런 걸 봐갖고 이제 세부적인 좀 더 디테일을 잡은 다음에 그 뼈대를 잡고 이제 더 세세한 거는 이제 언론 자료들로 더 이제 꼼꼼하게 이제 최대한 이제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 그 여행에서 어떤 컨셉이라던가 방향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아 대략 이런 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얼추 유추가 좀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방문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게 나오면 당연히 숙소가 나오는 거고 그에 따라 숙소가 나오는 거고 이제 숙소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내 여행 스케줄과 아 이번엔 뭐 이런 거 기록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하나가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하나씩 나눠지기보다는 어떤 자료 조사가 어떻게 보면 자료 조사의 방향이나 흐름들이 그 내 관심사들을 더더욱 터치하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 여행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제 여행에 관해서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좀 제가 뭐 굉장히 좀 장황하고 길게 말하기는 하지만은 뭐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참고해서 이제 여행을 가실 때 뭔가 여행에서 리프레시하거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삼성 강남에서 이제 클래스 했던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니까요. 일단 오늘은 할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현장 관찰, 어떻게 현장을 관찰하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포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다음에도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